쉬운 영어 단어를 쓰는데도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영어 단어를 쓰는데도 상당히 무례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샌드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선생님이 주신 질문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쉽고 간단한 표현들 외국인 환자에게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나 상대방이 나를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의 발음과 외국인 환자가 받아들이는 예의 발음은 살짝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의라는 거는 어떤 특정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말할 때 여러분의 표정과 그리고 상대방과의 눈맞춤, 비언어적인 어떤 제스처, 태도 이런 것에서 나올 때가 많거든요. 쉬운 영어 단어를 쓰는데도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영어 단어를 쓰는데도 상당히 무례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름을 물어보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 외국인 환자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 What's your name은 쓰면 안 되는 거 이제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표현하죠? 제가 전에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May I have your name please? 그렇죠.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인 거고,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모니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Hi, I'm Sandra. I'm your nurse for today. And your name is? 자,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경우에는 예의 바르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May I have your name please?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특히 이름과 관련해서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본인의 이름을 먼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최고의 예의는 내 이름을 먼저 밝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전화통화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강의할 때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사실 엄청난 예의입니다. 그리고 더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초진할 때, 그리고 예진, 어떤 상담, 어떤 뭐 history taking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봐주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상당히 예의 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하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May I have your name please? 라는 표현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영어에서는 어떤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어떤 눈빛을 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바로 예의 바르다라고 여겨진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보면 질문인데도 문법적으로 완벽한 의문문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And your name is? 하고 점점점, 이 점점점 모먼트를 잘 활용하시면요. 의문사, 뭐 조동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의 뭐 과거 완료형, 어려운 문법적인 요소들을 여러분이 머리에서 한번 걸러서 생각하시느라고 영어로 질문하는 게 어려워질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 중에 아주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가 I'm having a bad cough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침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죠. 이걸 만약에 문법적으로 다 완벽하게 하려면은 당연히 how long 이게 먼저 와야 되고, has it, 그러니까 여기서 isn't the cough가 되는 거죠. How long has it been there? 라고 물어봐야 되겠지만 빨리빨리 여러분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평서문을 만들듯이 하고 끝에 제가 앞에 알려드린 점점점 모먼트를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So your cough has been there for
라고 점점점 모먼트를 붙여주시거나 여러분이 맨 앞에 붙여야만 한다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믿고 계시는 의문사 부분도요. 사실 일상 회화에서는 끝에 많이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So your cough has been there for how long? 이렇게 물어보셔도 전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을 상대방이 예의 없다고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어떤 톤과 여러분의 표정과 제스처나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문법적으로 완벽한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진 환자의 경우 또 예진 상담실이 따로 있는 병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질문을 환자에게 해야 하는 경우에 환자가 이제 뭐 풀 네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막 병원에서 한국에서는 뭐 환자분 막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도 많은 분들이 영어로 참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환자분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요. 영어로는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영어로는 이게 또 앞에 Mr. 붙여야 되는지 Mrs. 붙여야 되는지 Miss를 붙여야 되는지 뭐 Sir인지 Madam인지 Ma'am인지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해야 할 환자가 눈앞에 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예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니? 라는 질문을 딱 던져주시고 시작하면 정말 뒤에가 편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예약 관련된 쇼츠 강의에서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던 Would you like me to 이 패턴을 사용하면요. 그냥 Do you want me to 보다는 여러분이 그렇게 따지시는 그 예의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환자의 이름이 Robin Collins라고 해보죠. So your name is Robin Collins 하고 나서 How would you like me to address you? How would you like me to address you?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포멀한 표현이에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address 불러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 이 address라는 게 근데 조금 발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How would you like me to call you? 라고 하셔도 됩니다. How would you like me to call you? How would you like me to call you? 요거 하나만 조금 알아두시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just Robin is fine.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냥 Thank you, Robin.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질문할 때 로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약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그냥 I'm gonna call you Mr. Collins. 이렇게 하고선 바로 뒤에다가 이어지는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질문을 할 때 또 팁 한 가지. 한국 병원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략하시더라고요. 그냥 바로 질문부터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할 질문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검진 전에 문진을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한번 앞에 붙여주시면 좋은 게 Before we get started, I'm going to ask you a few questions about your health. Is that okay with you? Before we get started, I'm going to ask you a few questions about your health. Is that okay with you?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질문들 자체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전에 알려드린 any를 사용해서 Any major surgery or disease before Robin?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선생님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Would you like me to 패턴 사용해서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라서 가져왔는데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이 있고 추가 항목들이 쭉쭉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추가 항목을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즉 어떤 항목을 추가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싶으시대요. 그러면은 그 항목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에서는 screenings라고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은 what extra screenings를 앞에 붙이고요. What extra screenings would you like me to add here? What extra screenings would you like me to add here?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반드시 예의를 꼭 차려야 되겠어. 나는 너무 캐주얼하게 들리는 표현을 참지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라면요. Would you like me to? 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상당히 써먹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점점점 모멘트 이 부분은 사실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통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런 점점점 모먼트,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의 친절함을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언제가 될까요? 바로 전화 통화, 즉 전화를 받는 상황 또는 내가 전화를 거는 상황 또는 공식적인 이메일을 쓰는 그런 경우에는 정해진 표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전화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몇 개만 알아두시면 그냥 돌려막기 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위주로 해서 전화 영어 표현 한번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린 점점점 모먼트 있잖아요. And your name is? 이런 눈은 이렇게 깜빡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눈은 꼭 쳐다보셔야 되고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얼른 뒤에 말을 완성해줘 라는 그런 눈빛을 쏴주셔야 되고요. 이런 점점점 모먼트를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들 중에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댓글에다가 한글로도 적어주시고요. 영어로도 가능하면 적어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조금 더 수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드리고 또 잘 쓰신 분들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를 그러면 기다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예의를 따지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샌들튜브 강의를 보시면서 최고의 예의는 바로 뭘까요? 바로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께 오늘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SandraTube. Then I'll see you in my next video. Bye!